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연 실전에서 스캔을 써서 모델리스트로 저희가 가공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맞고 어떤 경우는 맞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실전에서 과연 모델리스트로 보철물을 조정 장치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아는 내용을 갖고 한 4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데이터에서 디지털에 관련된, 디지털 스캔에 관련된 내용을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강연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디지털 스캐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강 스캐너죠. 많은 종류의 스캐너들을 임상으로 써주고 있는데 실제 환자 구강 내에서 스캐너를 입안에 넣고 구강 내 조직들, 경조직, 뭐 이런 염조직들을 스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구강 스캐너이지만 실제 덴처라든지 템포럴 덴처나 웹스킨 같은 것들을 바깥쪽에서도 스캔하는 정도로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테이블 스캐너라고 하는 실제 스톤 모델을 내지는 덴처를 이렇게 바깥쪽에서 실제 스캔을 하는 이런 스캐너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 많이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굴 페이스 CT나 페이스 스캔을 찍어서 우리 얼굴 모양도 3차원 데이터로 저희가 가상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정도의 스캐너들을 저희가 스캔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캔을 하는 이유는 가상의 공간 속에 저희가 실제 아날로그 보초를 할 때도 스톤 모델을 만들어서 복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봉도 하고 진단도 하고 보철물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상의 공간, 버추얼 스페이스의 가상의 복제 모델, 가상의 복제 환자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캐드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든 작업을 한다는 그런 맥락이 이야기죠. 문제는 이게 잘 맞냐 안 맞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상의 복제 모델 환자에서의 작업이 실제 환자한테 보철물을 제공했을 때, 조정장치를 제공했을 때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먼저 얼굴 스캔, 그 다음에 저희가 CT의 3차원 데이터, 그 다음에 구강 스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합쳐서 이런 버추얼 페이션트를 만듭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오차가 실제 환자보다 적으냐에 따라서 다른 치료 결과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치과 쪽에서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기존의 모델을 만들 때와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기존에 아날로그한 표현을 써서 좀 그렇게 하지만 스톤 모델을 이용해서 보철 작업을 할 때도 이런 수많은 과정과 단계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기본 과정물이나 기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요, 스캔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가공하는 딱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을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IoT 뭐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정만 기본이 아니라 실제 저희 클리닉에서 조금 효율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디지털을 접목해서 저희가 이용하면 아주 쉽고 편하고 빠르고 양질의 진료들을 클리닉에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스캔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캐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다들 많이들 아시는데 저희가 스캐너를 갖고 치아나 어떤 피사체에다가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빛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들이 반사되어 오는 것들을 센서링을 해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들 3차원 데이터를 검증하게 버추얼 공간에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3차원 데이터를 CAD 소프트웨어가 메쉬라고 하는 하나의 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걸 만들죠. 지금 스캐너로 우리 구강의 치아를 하나 찍는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스캐너로 치아 구강을 찍으면 치아의 형태를 이러한 점들로 3차원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포인트 구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3차원 점들을 분석상에 형성을 시키는 게 이제 스캐너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버추얼상에 요 점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점들은 3차원 XY, Z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면 이제 어떤 실제 복제가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저희가 이 위에다가 크라운을 만든다든지 닉네일을 만든다든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의 막이 있어야 되죠. 막이 아니고 점들만 되어 있으면 저희 비행기가 하늘에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그냥 물방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지 거기에 모두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점들을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점, 그 다음에 선, 그렇게 선들 연결해서 삼각형 모양의 이런 형태로 페이스, 따셋이라고 이런 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면은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그런 면이 되고 이 면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데이터들을 3차원 만들어서 이런 면을 만든다. 그래서 이 면은 삼각형이 작고 조밀할수록 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해상도가 좋습니다. 실제 모양하고. 그래서 평면들은 평면에 가까운 쪽은 삼각형이 좀 크고요. 굴곡이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많은 형태가 많은 데는 삼각형을 최소화시켜서 그 변화되는 면을 실제의 면과의 거칠기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여기에 맞는 크라운이나 인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어디테이션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강 스캐너를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양질의 메쉬를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저희가 캐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장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